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공유결합에 관한 내용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단어는 공유결합이 이제 어떤 거냐 그런 거 잠깐 소개하고 뒤에 가서 분자에 관한 얘기는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이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서 공유결합을 하죠. 속하고 비금속이 만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비금속이라고 하는 원소의 특징은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작아요? 비금속은 금속에 비해서 커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기 어려운 거야. 알았지? 전자를 잃기 어렵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전자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지전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지가 가진 전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전자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금속들은. 물론 그 좋아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비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입니다. 예, 수소 원자하고 수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원자 이렇게 있는데 원자 핵이 플러스 1을 띠죠. 근데 이 지전자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를 이렇게 해서 탐내온다 그랬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전자를 이렇게 탐을 내온단 말이야. 지전자뿐만 아니라. 알겠지? 그렇게 되면 막 끌어당겨 가지고 원자 핵들이 끌어당겨서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이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면은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두 쌍을 가리켜서, 두 개죠. 한 쌍을 가리켜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공동 소유를 줄여서 공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으로 결합되어지고 원자들이 이런 공유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H2를 형성하는 공유 결합이라 그래요. 자, 공유결합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원자에 따라서는 전자쌍을 한 쌍을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고 두 쌍을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고 세 쌍을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게 수소하고 플로린. 자, 얘는 한 쌍의 전자쌍으로 결합한다 그래서 얘를 단일결합이라 그럽니다. 단일결합. 다음 두 쌍을 끌어당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이산화탄소예요. 자, 이산화탄소를 보게 되면 예, 두 쌍이죠. 원자 사이에 이렇게 두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런 걸 이중결합. 알겠지? 그래서 이중결합. 그 다음에 세 쌍. 여기 세 쌍이죠. 세 쌍이 있으면은 얘를 삼중결합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결합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사중결합 없어요. 예? 딱 단일 전자쌍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이렇게까지가 있는 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봐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원자 핵이 전자를 당긴다며. 그러면 이것도 무슨 힘이야? 전기력. 그렇지, 전기력. 자, 화학은 닥치고 전기력이야. 알았어? 전기력밖에 없어, 화학에서는. 뭐 우리가 물리를 배우면은 만유력도 있고 전기력도 있는데 화학은 딱 한 가지예요. 전기력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전기력인데 그럼 전기력이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 자, 이거 무슨 에너지 변화라고요? 이 에너지 변화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온 결합할 때 포텐셜 에너지 결합. 잠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온 결합할 때 요거 보이죠?
얘. 이거 우리 했었지. 그럼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며. 그지? 그럼 이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야. 그럼 생각해. 자, 공유결합에서 결합을 할 때도 결국은 전기력에 의한 것이야. 그러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이온결합하고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요. 뭐가?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텐셜 에너지 변화에 대한 얘기를 그림을 보는데 어딨나? 아, 여기. 자, 그림 보세요. 똑같죠? 자, 이온결합에서도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었고 공유결합도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Y축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수소를 예를 든 거거든, 지금. 그러면 이제 A에서는 이 A 쪽은요,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아직은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가 A 쪽이에요. 그러다 점점점 다가와서 여기에서 뭐를 형성하냐면 H2를 형성을 합니다. 그지? 결합을 형성한 곳은 이곳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X축이 원자 핵 간의 거리니까 여기가 R0로 해볼게. 그래서 이 R0를 다른 말로 공유 결합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합 길이. 줄여서 결합 길이. 자, 앞에서는 그 이온 간의 핵 간 거리였잖아. 근데 이거는 결합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R0인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결합을 이룬 상태에서 여기 요 Y축 값을 읽으면은 436이죠? 근데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436이야. 그러면 이때 요거의 절대값은 436이죠. 알겠지? 요 절대값을 가리켜서 공유 결합 에너지라 그래. 알겠어요? 공유 결합 에너지. 자, 그러면 이 공유 결합 에너지, 다시 말하면은 이 절대값이죠. 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결합력이 강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죠? 요 꼭지점이 밑쪽으로 향할수록 결합력이 어떻다? 결합력이 크다. 다른 말로 결합 에너지가 크다. 크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거기가 바로 이제 얼마냐면 436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힘들의 관계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세히. 자, 먼저 자, 뭐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점점점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이쪽이죠. 이쪽은 인력하고 반발 중에 뭐가 더 큰 쪽이야? 인력이 더 큰 쪽이에요. 그 다음엔 요 지점에선 인력하고 반발이 어떤 지점이에요? 같은 지점.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결합을 형성했습니다. 알았지? 다음 여기 반발이 생겨서 불안정해진다며. 맞죠? 그럼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쪽은 인력이랑 반발 중에 뭐가 더 크다? 반발이 더 크다. 자, 그럼 이거 했어 안 했어? 앞에서 했죠. 똑같아. 단지 이온 간의 결합이냐 원자 간의 결합이냐, 그러니까 비금속 원자 간의 결합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명칭이 좀 다르지. 이온 간 거리가 아닌 얘는 결합 길이. 알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지 이게 강하다 그랬죠? 이게 전기력이잖아. 그럼 전기력은 뭐와 관계돼 있어? 거리와 관계돼 있지?
근데 거리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강해져. 그러면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강해지니까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커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작을 때 결합 길이가 작을 때 결합 에너지 크다. 알겠지? 그럼 이제 그런 예를 좀 알려드릴 텐데 결합 에너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줄여서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단 정의는 이렇게 돼요. 자, 반드시 기체 상태이어야 합니다. 요거 이제 잘 속기 쉬워요. 어떤 상태? 기체 상태. 고체나 액체에서는 아니야. 기체 상태에서 결합을 일몰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라는 얘기는, 필요한 에너지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이야.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수소가 있어요. 그럼 수소는 자,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줘요. 얼마큼 주냐면 436kJ. 436kJ/몰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이제 EH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럼 EH 끊어지면 원자가, 이게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가 이렇게 이제 끊어진 상태로 존재를 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436이에요. 반응식으로 써볼까?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H2가 있어요. 그럼 이게 수소잖아? 여기다가 436kJ이야. 몇 몰? 1몰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뭐가 되냐면 EH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림과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결합 길이가 어떨수록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는 크다 그랬죠? 크다. 자, 여기에 예를 좀 들어서 알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 길이. 자, 봐봐. 우리가 결합의 종류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었지. 그지? 그럼 단일 결합은 하나가 잡아당기는 거고, 삼중 결합은 세 개가 잡아당기는 거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럼 결합 길이는 예를 들어 탄소 간에 자, 이런 결합이 있다고 하자. 자, 결합 길이는 어디가 제일 길까요? 단일이 길어요. 단일. 알았지? 왜냐면 삼중은
3개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지? 한마디로 3사람이 잡아당기니까 짧아. 결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단일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삼중이 제일 짧아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결합 에너지는 단일, 2중, 3중 중에 어느 게 제일 커야 돼? 3중이 제일 커야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탄소 간에 단일, 2중, 3중에서만 이런 게 적용이 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또 있어요. 뭐 있냐면 플로린. 그럼 얘 몇 주기? 2주기 애들이에요. 2주기. 그 다음엔 산소는 2중 결합. 질소는 3중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이렇게 커요.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생물을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물을 배우면 호흡을 해요. 호흡. 대부분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선택을 많이 하잖아. 그지? 뭐 생물도 여러분 선행해야 됩니다. 생물이 점수 따기가 쉽지가 않아. 기입 때 외워야 되니까. 자, 호흡을 해. 호흡을 하면 공기 중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는데 질소가 78%야. 그런데 질소는 호흡을 하면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갔다가 거의 다 나와요. 100% 나와. 뭐 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말이야,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는데 쓰이거든. 근데 질소는 그대로 빠져나와. 왜? 여기 있네요, 이유가. 아이고, 결합력이 강해. 그러니까 질소는 반응을 정말 안 해요. 알았어? 질소가 공기 중에서 반응해버리면 큰일 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지? 근데 질소는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 있네요. 결합 에너지가 커요. 알았어? 그런 이유야.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HF, 그 다음엔 HCl, HBr. 자, 17족 원소에 대한 수소화합물이죠. 근데 얘네들이 물질로 쓰면 산으로 쓰입니다. 산으로 써요. 그럼 봐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점점점 어떻게 되니? 점점 반지름이 커지지. 그럼 결국 결합 길이는 뭐가 제일 작은 거야? HF가 제일 작은 거야. 그럼 결합 에너지는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HCl과 HBr은 결합력이 약해요. 그럼 결합력이 약하다. 그럼 결합력이 약하다는 얘기 뭘 뜻해? 잘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야. 잘 떨어져 나온다고. 그러면 잘 떨어져 나오면은 그 액성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산성이 되죠. 그지? 근데 어떤 산? 굉장히 강한 산. 그래서 얘네들은 강산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산, 이런 거요. 이런 것들도 결국 이런 결합 에너지와 연관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합 에너지 선생님 따로 정리해 드렸어요. 왜? 중요하니까. 아셨죠? 예, 결합 에너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결합 에너지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합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공유결합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다고요? 분자란 애가 형성이 된대요. 분자. 알았지? 그럼 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에 관한 또 성질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 자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숙제는 제가 얘기했어요. 101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알았지? 내일 문제 확인하고 갈 거예요. 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 수고했어요.